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에다가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까지 겹치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경제성장률은 하향 조정했고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부를 연결해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 들어보겠고요. 또 국회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분위기입니다. 조만간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릴 전망인데요. 국민의당은 조배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기구도 별도로 꾸렸습니다. 조배숙 의원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 인터뷰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연결합니다. 차관보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여쭤볼 부분이 이 성장률이 하향 조정됐어요. 지난해 12월 내놓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1%였는데, 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근본적으로는 세계 경제 하향 조정이 된 대외 경제 환경이 굉장히 나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IMF도 세계 성장하고 그다음에 교역량 증가를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수출이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마이너스 11% 이상 감소했습니다. 네. 그런 실적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조선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구조조정이 중기적으로는 그 성장에 플러스 효과를 주긴 주지만 단기적으로는 성장을 좀 깎아먹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도 반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브렉시트 이후로 인해서 대외 경제 환경이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0.3%포인트 하향 조정을 한 2.8% 전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차관보님, 이 성장률 하향 조정에 브렉시트 영향도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브렉시트 영향은 직접적으로 0.3%포인트에 반영된 건 아니고요. 네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또는 유로 재정위기라든지 이런 큰 사건이 있었을 때는 급격한 신용경색이라든지 자금 조달 애로가 있으면서 네. 금융 불안이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미쳤습니다. 네.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금융시장 변동성은 아직까지 큰 편이 아닙니다. 네. 물론 이것들이 새로운 이벤트가 결합되면서 앞으로 미칠 영향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효과를 개치와 계량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방 요인으로만 함고 좀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잠재적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성장률 2.8% 하향 조정에 그 10조 원 추경 효과는 반영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조 원 수준의 추경과 함께 추경 이외에 10조 원 이상의 재정 보관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집행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0.1에서 0.3%포인트 정도 성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대내외 변수가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성장률이 매번 왜 이렇게 안 맞나 이제 궁금해하는 국민들도 계실 텐데요. 애초에 좀 너무 높게 잡았던 건 아닌가요? 성장 전망이 계속 틀린다는 그 비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들 앞에 잘 말씀드리고 변명거리가 없습니다만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대외 변수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IMF 등 월드뱅크 등 세계 주요 기관들도 전망을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외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대변수에 대한 예측력이라든지 높이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자, 브렉시트가 첫날은 굉장히 큰 타격으로 보였습니다만 이번 주 들어와서는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타격은 또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아까 하방 변수는 분명하다고 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렉시트가 금융시장 당장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전 세계적인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무역의 보호질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된다든지 고립주의가 확산된다 그러면 우리 경제 같은 경우는 그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 경제 한 70%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보호무역주의 확산된다 그러면 세계 교역 신장률이라든지 성장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브렉시트가 지금 일본 경제에 악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 경제에는 또 역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전문가 전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마 환율이라는 변수를 네. 통해서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환율이라는 변수에 따라서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거보다는 세계 성장이 높아지고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수출이 늘어나고 우리 성장이 다시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환율이란 가격 변수보다는 성장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성장률을 하향 조정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는데 브렉시트가 이 핑계를 제공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어요.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브렉시트가 그 추경 편성이 어떠한 요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걱정했던 것은 앞서 말씀대로 성장이 하향 조정될 수 있고 특히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고용의 어려움입니다. 네네. 그게 최근 4월, 5월만 보더라도 고용이 취업자 참가 수가 20만 명대로 줄었고요. 특히 청년층의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 구조조정하면서 본격적인 고용 조정이 일어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네. 특히 조선업의 경우는 내년까지 한 5만 원씩 6만 명 정도의 고용층이 일어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고 그리고 고용 조정 또는 구조 조정에 따른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자리와 인생 안정이라는 부분이 더 큰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추경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추경이 네. 이번 정부에 좀 너무 잦은 것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네. 이 애초에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지금 뭐 경기는 계속 나빠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좀 확장적인 편성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이번 정부의 재정 정책은 전반적으로 이제 재정 기조를 판단할 때 확정적으로 기조를 유지해왔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제 긴축적이었느냐라는 부분은 비판은 적절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네네. 저희가 볼 때는 특박의 대외 변수, 작년의 경우는 이제 메르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구조조정과 브렉시트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은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네,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럼 10조 원의 추경 재원 만들어낼 수 있나요? 저희들은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특히 재원을 두 가지로 활용을 계획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작년에 이제 재정 지출하다 남은 돈, 네, 차관분이 네네. 소리가 좀 작아서요. 이 수화기를 좀 가까이 써주십시오. 네네. 작년에 세계 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대로 집행이 안 됐던 부분 남은 돈이 있죠. 네. 그중에 남은 돈이 1조 2천 정도 있고요. 네. 그 두 번째로는 올해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까지도 예산안 대비 한 18조 원 정도 이상 더 많이 거쳤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올 한 해 연간으로 보더라도 한 9조 원 내외 추가로 거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과 세수와 세계 잉여금을 합한다고 그러면 10조 원 수준의 추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추경 이후에 재정 건전성 악화 많이들 이제 우려되지 않았습니까? 없다고 네네. 보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추가 국채 발행이 없이 추경을 하기 때문에 국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국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소야대 국면인데요. 야당 협조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저희들이 이제 추경안을 편성을 해서 야당에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지요.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자리가 어렵고 특히 민생의 어려움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야당 쪽에서도 충분히 협조를 해주실 거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도 줄이겠다는 정책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반 노후차는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검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게 소위 말해서 넉스라고 그러죠. 질소 산화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휘발유의 경우는 과거 10년 전, 그러니까 2006년에 했던 질소 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이 지금 허용 기준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휘발유차를 교체한다고 해서 미세먼지 부분이 저감될 수 있는 요인이 적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경유차의 경우는 배출 허용 기준 자체가 10년 전에 비해서 10배 이상 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로 10년 이상 노후된 노후 경차를 교체한다고 그러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유효한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 소비가 활성화되려면요,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쓸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가계소득 문제로 가는데, 자, 최저임금 인상, 이 근본적인 방향 아닐까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비나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득 증대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말씀 맞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소득이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결국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최저임금의 결정 부분은 정부 결정이보다는 사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만 그 최저임금 노사 정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겠죠. 일자리 청량과 그리고 적절한 소득 분배를 감안해서 적절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 들어서 최저임금은 계속 7% 이상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과거 정부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 있죠. 그래서 아마도 6월 말 7월 초쯤에 최저임금위원회도 적절하게 판단하실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차관님 끝으로요. 오늘 이 내용에 관심 보인 분들 많은데요. 이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 중에 연구 용역을 거쳐서 연구 용역과 함께 기업계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게 어느 부분이 효과가 있을지, 그러니까 특정 요일을 공휴일 지정할 방법도 있을 거고 대체 휴일을 좀 더 확대한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연구 용역과 그리고 공청회 그리고 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였습니다. 네, 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까지 수년이 걸렸던 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로 제시됐죠. 그런데 오늘 여야 3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가습기 살균제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야 3당의 국회 특위 구성에 앞서서요, 국민의당 내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드셨죠? 네. 어떤 역할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정부의 공식 발표로도 이미 146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다뤄줘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우리 당의 국민의당 가습기 살균제 특위는 이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이제 특위를 만들기 위한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준비를 위해서 이 문제를 쭉 추적해온 전문가들 의견 듣고요. 피해자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그 정부의 입장, 그리고 또 피해자 판정 방식, 그 구제 대책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해결 방안과 제안을 만드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특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7월 6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했죠? 네. 자,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할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려면요. 네. 가장 먼저 그 해결해야 될 사안이 조사의 목적입니다. 네. 근데 저희들은 이번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의 목적을 진상규명에 두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가습기 살균제가 본격적으로 시판된 게 1996년이고요.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의 원인이다.
이렇게 밝혀진 게 2011년입니다. 네. 근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진상이 철저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지금까지 좀 미진했던 그 진상의 규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조사의 목적 진상 규명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네. 이 국조에 임하는 여야 시각이 좀 미묘한 차이가 있더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유해 성분이 유통되도록 한 정부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요.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권 차원이 아니라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에 중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네. 그런데 지금 가장 좀 시급하게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가습기 살균제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피해자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피해자로 인정받도록 하는 일을 좀 먼저 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습기 살균제 그 피해자에 대해서 판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피해자 접수를 다시 또 하고 있고요. 그런데 네. 판정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남편과 아내를 잃은 분들 또 숨이 차서 뛰어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자율신경에 이상이 와서 외출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피해가 있는데도 피해자 판정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들 이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자신이 이게 이상이 있는데 이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줄도 모르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피해자 전수조사를 하고 네. 그 뒤에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이제 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그 피해자 구제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옥시를 비롯해서 업체 측에서는요, 계속 이제 배상 보상 문제 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배상과 보상 문제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배상 보상이 잘못된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네. 우선 이제 정부의 책임 문제인데 정부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어떤 물건을 이제 사면서 생각하는 게 특히 KC 인증까지 받았을 경우에 네네. 국가가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판매하도록 내버려둘 리가 없다. 네. 왜냐하면 국가는 이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정부는 이런 책임도 다 부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피해자 판정 문제인데요. 이제 정부가 피해자 판정 기준을 2014년에 폐섬유화 현상으로만 한정시켰어요. 네네. 근데 이거는 아주 졸속한 그 판정 기준인데요. 그리고 이 기준으로 1급, 2급, 3급, 4급 나눴고 네. 옥시는 그 정부의 판정 기준으로 3급, 4급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1급, 2급 피해자들하고만 이 배상 협상을 네.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거 아주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정부는 또 이 3급, 4급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들이 피해자를 만나보니까 이 3급, 4급 판정을 받은 분들도 굉장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3급, 4급 등급 중에서도 사망하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이 등급 판정을 수정을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폐섬유화 이외의 그 피해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살생물질이 들어가는 가습기 살균제는 이 폐섬유화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장기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해자들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또 기준도 잘못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제대로 된 배상 보상이 네. 힘들죠. 자, 그런데요. 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특별법이나 일반 법안들이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20대 국회에서 좀 상당히 많은 법안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9대 때 발의했던 법안과 좀 차이가 있습니까? 20대 때 발의된 법안은 19대 발의된 법안보다는 좀 내용상 진일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9대 법안들은 주로 이제 피해자 구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네.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지금 각 당에서 지금 이 법안 발의를 위한 공청회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발의된 법안은 그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아직 유일합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법안은 이제 19대 안하고는 다르게 원인 규명 그리고 피해자 구제 및 피해 상담센터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9대 안보다는 좀 진일보한 안으로 평가를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역시 이 원인 규명, 피해자 구제, 재발 방지, 이제 이 피해자 구제의 그 집단 소송 제도랄지, 징벌적 손해배상이랄지, 네. 그리고 피해자 상담센터랄지 이런 거를 더 해서 저희들도 그 지금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문제가요. 이 국회에서 그동안 만들어졌던 특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또는 뭐 이 정쟁으로 흘러서 여야가 한 발짝 또 못 나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요. 자, 이런 불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19대 국회에서는 특히 그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뭐 증인도 채택이 제대로 안 됐고 국정조사 보고서까지도 뭐 채택이 안 됐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끝나버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 뭐 새누리당 또 더민주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당까지 이 3당이 정립된 국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새누리당도 뭐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저희 3당이 정립된 국회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 의혹을 풀고 또 피해자들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이 국회 특위가 19대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저희 국민의당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 앞으로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자, 어떤 대책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제 국회 특위에서 이제 논의를 하겠지만 저희는 외국처럼 살생물제 관리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이나 EU에서는 이 살생물제를 이렇게 목록화하고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살생물제를 관리함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네. 집단소송법 그리고 그 기업 살인법을 이렇게 도입해야 된다고 네. 보는데요. 이 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기업과 이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에게 이제 무거운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었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